전국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보행성 폐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행성 폐렴으로 알려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증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 걸어다니는 폐렴, 즉 보행성 폐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열이나 콧물, 기침, 호흡곤란, 두통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비슷해 검사를 받아야만 정확히 진단이 가능하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폐 또는 심장, 면역력이 약한 경우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절로 증세가 호전됩니다. 이처럼 다른 세균성 폐렴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올 들어선 이전과 다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가을에 학령기 어린이에게 흔한 질병인데 올해는 영유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증세 또한 심각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호흡기 증상과 달리 올해는 발진이나 심장 문제, 뇌 문제 등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퀘벡주 몬트리올 아동병원은 보행성 폐렴 어린이 환자가 늘고 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어린이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맥메스터 아동병원은 어린이 보행성 폐렴이 5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정점을 찍었고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방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20세 미만의 보행성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에선 어린이와 여성 환자가 늘어 지난해 11건에서 1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행성 폐렴은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보궐 의무가 없어 추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 아동병원 동료 의사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들 의료진은 환자가 급증하면서 검사와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의료진들은 겨울이 오면 독감과 RSV가 급증하면서 보행성 폐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보행성 폐렴은 호흡기 바이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퍼지며 백신은 없지만 독감이나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 질병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어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학교나 직장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쉬면서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임대 업체들이 미국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미국 리얼페이지사의 일드스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캐나다 전국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일드스타가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비공개 정보 공유를 통해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린 혐의를 수사해온 미 연방수사국이 8월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리얼페이지사는 프로그램 합법화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캐나다 업체들도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세입자들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2018년 이후 건설된 경우 정부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임대료 대폭 인상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토론토 원베드룸의 평균 임대료가 2,400여 달러지만 일드스타를 사용하면 2,568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7에서 11%를 인상해왔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GWL 부동산 자문은 연평균 3.5% 정도만 올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중단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드림원 리미티드도 일드스타를 사용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해 사용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연방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연방당국은 임대시장에서 가격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주 세입자권리 옹호센터의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제빵업계 담합 사건과 비슷하다며 이들의 범죄 행위가 유죄로 입증되면 임대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연방정부 탄소세 환급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7월 15일 이전 2023년 세금 신고를 완료한 중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자동입금인 경우 오는 12월 16일까지, 계좌입금인 경우 12월 31일 이전까지 지급되며 연방국세청 새 환급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 직원 10명인 소기업은 4천여 달러, 499명이면 20만여 달러를 받고, 엘버타주의 경우 10명은 6천여 달러, 최대 29만 5천여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 명에서 499명의 직원을 둔 60만여 개의 민간 기업이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민간 기업이 대상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계절 근무와 관계없이 T4가 발행된 인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대로 직원 수가 500명 넘는 대기업과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7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내년에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상 환급금을 알아보려면 캐나다 독립사업자연맹 웹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금은 온주와 엘버타, 매니토바, 서스캐처원과 대서양주들에 지급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주는 탄소세 모델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불만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브레이크와 조향 문제,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 결함이 있는 일부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차량 중 하나인 포드 머스탱 마하 E 2021 모델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느슨한 부품으로 조향 문제가 있는 브롱코 2024년형과 레인저 2024년형도 리콜 대상입니다. 또 포드 매버릭 2024 모델은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에 사용되는 고정 앵커리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포드는 해당되는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차량을 딜러십으로 가져가 시스템 업데이트 또는 수리나 교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서 11세 소녀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 리스가 드라이브와 비션 스트리트에 있는 리스가 미들스쿨에 다니는 11세 소녀가 이 학교 앞에서 미시사가 마이웨이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저 경찰은 현장에 남은 버스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캔디 안에서 위험한 물질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 면도날 반쪽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북부 코크런 지역에서 초콜릿바와 사탕을 받은 한 어린이가 어젯밤 초콜릿바를 먹으려 했는데 이 안에서 면도날이 나왔으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자녀가 할로윈 캔디나 초콜릿 등을 받아오면 먹기 전에 포장에 구멍은 없는지, 찢어지거나 봉이 난 흔적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다른 건 없는지 부모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 토론토 미드타운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생후 4개월 여아의 엄마를 입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화재 이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은 여아는 하지만 끝내 숨졌고 엄마도 중상을 입었는데 화재 이후 일주일 가까이 현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19세인 여아의 엄마를 2급 살인 혐의에 더해 집에 불을 낸 방화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이날 급히 대피해 생명을 건진 거주민들이 이 여성의 가족들이라고 전한 이웃들은 평소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봐와 아직 어리지만 좋은 엄마라고 여겼는데 고의로 불을 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멕시코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험 지역은 시날로아주 쿨리아칸과 마사틀란 그리고 주변으로 이들 지역에선 라이벌 무장단체 간 격렬한 충돌로 인해 하루에만 살인 14건이 발생하는 등 총격 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과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차량이나 여행객 납치 위험도 높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포함한 갱단들이 전국에서 활기를 치고 있다는 정부는 멕시코 방문객들은 관광지에만 머물며 부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밤 외출은 물론 고속도로 등 도로에선 더 유의해야 하며 사전에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알아보고 현지 언론 보도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들 유의 지역 이외에도 갱단과 카르텔 간의 전쟁으로 관광지나 리조트 내 레스토랑,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하기도 했습니다.